자, 이번 시간에는 그 집합건물법 규정과 관리규약, 해당 건물에 적법한 관리규약이 있을 때 이 관리규약 조항이 충돌할 경우, 상호 배치되는 것처럼 보일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은 이런 질문도 자주 주시는 질문인데요.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주신 질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오피스텔 관리단 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는 적법하게 관리규약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관리규약을 보니까 관리위원회에서 관리규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놓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관리위원회에서 관리규약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요? 상식적으로는 관리단 총회를 개최해서 변경해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집합 건물, 건물마다 관리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있는데 이런 관리 규약이 지정되려면은 일정한 법적 요건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이런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정족수가 꽤 높아요. 이 곧바로 이제 보실 건데요. 정족수가 높다 보니까 이 규약을 제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규약 제정하지 않고 각 지자체의 표준관리 규약들이 있어요. 서울시 표준관리 규약, 경기도 표준관리 규약,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표준관리 규약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표준관리 규약들을 가지고서 이게 우리 건물의 관리 규약이다, 우리 건물의 관리 규약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런 표준관리 규약은 그야말로 표준관리 규약일 뿐이지, 이런 표준관리 규약을 우리 건물에서 쓴다, 이런 어떤 절차, 여기 바로 제정 절차거든요. 이런 제정 절차가 없으면 이런 표준관리 규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건물의 관리 규약은 아닌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관리 규약이 있으니까 우리 건물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런 표준관리 규약은 그야말로 샘플입니다. 이 샘플을 우리 건물에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절차, 이게 관리 규약 제정 절차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관련된 규정을 보시겠습니다. 사안은 오피스텔이잖아요. 오피스텔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 이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이 집합건물법 제29조에 보면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규약의 이런 설정은요, 관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이게 75%죠. 일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그리고 밋입니다. and예요. and. 그리고 의결권. 보통은 지분입니다. 지분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무엇을요? 관리규약 제정, 이 설정 제정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75% 그리고 전체 지분의 75%의 동의를 얻어야만 설정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정족수,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의결권 4분의 3 이상, 이 정족수가 높아요. 높으니까 이 집회를 열어서 통과시키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약이 없는 건물이 꽤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 건물은 적법한 관리 규약이 제정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질문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적법하게 관리 규약을 제정한 것, 이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합건물법은요, 크게 규약으로 정하거나 바꿀 수 없는, 법에 정해놓은 사항 이외에는 바꿀 수가 없는 그런 강행 규정과 규약으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물 구분 소유자님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임의 규정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구별이 쉽지는 않아요. 이게 법률 전문가인 저도 쉽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저희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질문 때문이에요. 질문에 집합건물법 규정과 관리규약 조항이 충돌을 될 경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경우에 만약에 집합건물법 규정이 임의 규정이라 할 경우에는 충돌된다면 임의 규정인 관리규약을 적용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어요. 적용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충돌될 경우 이 조항이 강행 규정일 경우 이 경우에 관리규약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상위법인 집합건물법이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임의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냐 이게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임의 규정이라면 충돌될 경우, 즉 집합금융법과 관리규약이 충돌될 경우에 관리규약이 유효해질 수 있다. 더 우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강행 규정일 경우에는요. 충돌되는 경우에 규약 규정은 무효된다. 집합금융법 규정이 우선한다. 이것입니다. 자, 사실은 이런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을 구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집합금융법 내에서 이건 강행 규정이다. 이것은 임의 규정이다. 구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2등의 기준이 있어요. 이 법 해석상 보통 통용되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의 구별에 대해서 어떻게 보편적인 이야기는 규정 가운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라는 문건과 같이 법 규정 내용에 임의법규라는 취지의 문헌, 여기 이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또는 다른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렇게 조건을 부과한 거잖아요. 요거는 다른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게 우선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임의법규다 또는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런 문건이 이런 문건이나 이런 문구가 없으면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해석 기준이에요.